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충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대학에 포함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충북대의 경우 학생 상당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대, 한국교통대 통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충북대병원 기획조조실장 한종호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에 앞서 충북대학교 학생대표 측 관계자도 이번 토론에 참석을 했으면 했지만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충북대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은 총학생회장도 하셨고, 네. 우리 교수님도 학생 임원도 하셨고, 예. 그래서 나름 또 충북대 동문으로서 이번 충북대학교 교통대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먼저 간략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정호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정호라고 합니다. 당연히 초, 중고 모두 여기 청주에서 나왔고요. 청주안시죠. 그래서 토박이 청주 사람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의원님 인사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갖고 2005년도에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현재는 충북대학교 재정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 부분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위원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또 동문회에서 회장단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문회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불려가서 지금까지 네네. 동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통합 논의는 충북대, 한국교통대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에 도전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글로컬 말 그대로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야 된다. 더 이상은 로컬로만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30은 정부에서 앞으로 30개 대학에 한정해서 글로컬 대학 30개에 선정되는 대학은 1,000억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단 그 대학은 지금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과학 등의 통폐합, 그 다음에 정원의 축소, 그 다음에 같은 지역 또는 다른 지역 간의 대학의 통폐합을 통해서 발전상을 내놓는 대학에 한정해서 선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올해 10개만 선정되고 나머지 20개는 아직 선정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이 30이지 솔직히 올해 10개 선정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충북도에서도 글로컬 대학 지원 TF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 5월 1차 신청 때 도내에서도 한 8개 대학 정도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러고서는 6월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가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로 지역과 함께하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가지고서는 예비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충북도에서 이거를 좀 관심 있고 또 여기에 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캠퍼스 특성화를 통해서 4개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 인재를 연간 한 1,000여 명 정도를 양성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산 학연이 연계해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거를 구축을 통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한 40% 졸업생의 한 40% 정도를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해서 인구도 좀 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TF2 만들고 어제 날짜로 또 TF팀 만드는 웨버가 MOU도 같이 체결을 하고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대학의 어떤 그 위기를 좀
벗어나보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좀 목적이 크다고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인구 절벽이다, 위험이다 얘기하잖아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0.78로 OECD 37개국 중 꼴찌입니다. 37개국. 엄청나게 낮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학령 인구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전체 초중고 학생 수가 2023년도 올해에 52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2040년도에는요, 25만 명으로 급감하는데요, 51%가 17년 뒤에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예측이, 그렇죠. 이건 뭐 예측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겠죠. 충북의 경우를만 살펴보면요, 올해 2023년도에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16만 명인데요, 17년 뒤에는 88만 5천 명으로 48%가 급감하고요. 네. 이것을 다음 표를 보시면요,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네. 고등학교 3학년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가 현재 39만 명입니다. 근데 2040년도에 22만 명으로 급감하고요. 네. 충북의 경우 올해 12만 명인데 예. 17년 뒤인 2040년도에 6,7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등학교의 절반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6,700명이 충북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모두 다 충북에 있는 대학을 다 들어와도 미달이고요. 그럼요. 뭐 상당수 학생들이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2040년도를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요, 그 당시 2040년도에 고등학교 전체, 우리나라 전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뭐 모든 고등학생들, 졸업생들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요, 나머지 지방의 대학이 빵명이에요. 아무도 안 가고 서울에 다 정원을 채워도 서울 경기가 미달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충북이 대퇴되지 않으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충남, 부산, 광주에 먹힐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울에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소멸, 대학 소멸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역 대학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 대학과 동반 성장을 이끌 지방 대학을 선정해서 이제 5년 동안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이제 글로컬 30인데요. 30인데요.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본다면 이제 뭐 대학이나 충북도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은 생각하시죠? 지금 충북대학교 1년 재정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이 한 25% 가까이 되는 작은 돈이 아니고요. 또 이거를 5년에 나눠서 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교육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금액이 1,000억이다 2,000억의 금액의 차이보다는 이 두 대학의 통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 예. 이 시너지 효과로 해가지고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1,000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 지원되는 돈은 1,000억이겠지만 그 시너지로 이루는 건 1조 이상의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충북도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지자체에서도 걱정스러운 게 뭐니 해도 인구 감소거든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교육청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만은 건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뭐 1,000억이란 어떤 지원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실 1,000억이라는 돈은 제 예산을 봤을 때 큰 돈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됨으로써 인해서 다른 각종 연구 사업이나 지원 사업들, 공모 사업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조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합리적 구조조정입니다. 네. 뭐 구조조정하면 나쁜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지역이 소멸되고 인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더 육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를 더욱더 육성을 해야 될 테고요. 또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그 기업들이 또 경쟁력 있게 지역에 살아남으려면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과들이 신설되거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구조조정에 힘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글로컬 30에 들어가서 두 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개편하고
지금 21세기, 22세기를 준비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될 테고요. 또 행정 인력들, 그다음 교수 요원들도 그런 쪽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지 학생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춘 교육을 받아서 경쟁력 있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통폐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교통대, 충북대와 교통대가 이제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대는 학생, 교수, 직원 모두 찬성, 충북대는 교수, 직원은 찬성이고 학생들은 약 87%가 반대한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의 이제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그 언론에 나온 걸 좀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본다면 학생들의 반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같은 대학 취업을 받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교통대 학생들과 같은 통합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도 입학 성적을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통대 학생들하고 같은 통합대학 졸업장을 들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반대의 입장이 좀 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학생들의 이런 입장에 반대 입장을 좀 들어봤지만, 원인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학생들 주장도 상당히 타당하고 제가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만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문이기도 하고 교수로서 지금 학생들이 최대한도 걱정되는 피해를 줄이고 지금 학생들이 아니라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 사실 본격적 통합이 되고 어떤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대학이 경쟁력이 없이 소멸되는 대학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이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려면 지금의 잠깐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래가 없는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존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이익을 뭐 연봉이나 취업 때문에 이익이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중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우리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제 입장도 뭐 교수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학생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교통대와 충북대의 입시 결과, 입결과도 이제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문제든지 거기다가 또 뭐 교통대 총학생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뭐 통합 교명을 충북대가 아닌 다른 거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 충북대 학생들을 좀 자극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충북대 학교가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비대위 형태로 중운위에서 이제 단과대학 학생들 통해서 이렇게 중운위 차원에서 꾸려져 있는데요. 제 보기엔 그게 그렇습니다. 이거 학생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이 통합이라는 전제가 처음에 발표가 되고 통합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원이라든지 모든 거를 하고 통합의 그 효과를 교수님과 직원들만의 효과로만 생각을 하시고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를 더 많이 하는 대학, 뭐 구조조정, 학생에게 어떠한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그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됐었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반대가 이루어지지 이렇게까지는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학생들 대표가 되는 분들 우선이라도 해서 아니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 하나의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꼭 이래서만이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 홍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좀 그 학생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학생회에서 보는 눈대로 아마 홍보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좀 더 학생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가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뭐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두 개 단체만
찬성이 되면 하겠다. 그것도 이제 중간에 또 말이 또 그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불신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 뭐 그 마음이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는 쪽으로 그 노력을 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줬으면 좀 합니다. 더 귀담아 줬으면 예. 좋겠다. 우리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그 학교 통합 추진위원이 아닙니다. 네네네. 예, 오늘 나온 것도 네네. 의과대학 교수로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참 후회스러웠던 부분이 오늘 방송까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2005년이죠. 2005년도에 충북대와 청주과학대학교, 네네. 지금 바로 충북대학교 사창사거리 있는 부지에 있는 간호대학교와 간호대, 예.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결국에 통합이 부결이 되고 청주과학대학교가 지금의 충주교통대와 통합이 돼버려서 네. 증평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뼈아픈 게 의과대학 교수로서 참 충북대학교 전체한테 미안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통합이 됐더라면 나중에 충북대학교 간호대학이 없어서 간호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에. 네. 덕분에 간호대를 만들기 위한 정원을 순증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에 충북대학교의 다른 학과의 정원을 뺏어와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2005년도에 청주과학대학교 간호학과가 충북대학교와 통합이 됐더라면 다른 과의 정원을 뺏어오지 않고 그냥 순증되는 정원이었어요. 또한 정부의 많은 지원도 받았을 거고요. 그렇다면 충북대학교가 2005년도에 이미 한 단계 도약을 했을 대학입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과 똑같은 우려들, 입결이 다르다, 뭐 교수의 퀄리티가 다르다, 여러 이유 때문에 대학 교수들, 간호대도 없었는데도 여러 구성원들의 반발로 통합이 안 됐고 덕분에 증평으로 이사까지 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 교통대학생 합쳐졌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제가 그래프를 준비해왔는데요. 보시면 전국에서 도 단위로 대학 통합이 없는 대학이 충북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미 부산, 전남, 경북, 강원, 인천, 충남도의 공주대 등도 이미 2개 또는 3개 대학이 2005년도부터 통합을 많이 해왔어요. 예.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을 안 한 대학이 있는 지역은 충북대와 아마 대전 지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우리 지역만 보다 보니까 통합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 이미 다른 지역들은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쌓아온 상황이라서 네. 상당히 우리 지금 늦은 측면이 있고 지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2005년도 말씀을 지금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당시 2005년도 총학생회장이 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2000년도에 초창기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충북대와 간호대학교가 통합 얘기가 살짝 비쳤었습니다. 살짝 비치고 이제 그 당시에 총장님이나 학교 측에서 교수분들은 그 당시에 찬성이 되고 직원분들이 반반 정도 갈릴 정도였는데 그때 궁극적인 그 통합 논의는 충북대와 충남대였었습니다. 그 간호 그 대학과의 통합은 처음에 그 살짝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고 더 크게 해서 충남대, 충북대 통합으로 해서 예를 뭐 세종에다가 뭐 학교를 그 본교를 세종에다 져서 뭐 심지어는 충북대 자리를 매각한다는 소리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역 상권이나 모든 데서 지금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고 그 반대를 저 학생회 측에서도 그 당시에 학생총회까지 열어가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그 당시에 간호학과랑 좀 통합이 됐었으면 하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사연이었는지 학교 측에서는 간호대학이 아닌 충남대와 통합을 논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반대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당시 간호대학과 통합을 했더라면 더 많은 시너지 그리고 학교 측도 좀 더 좀 발전을 했을 그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간호대도 더 먼저 생겼을 테고 간호대를 나중에 생기느라 다른 학과의 정원을 뺏어와서 생겼으니까 다른 학과의 또 성장 동력을 잠식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2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군요. 그 학생 비대위라고 하죠. 예, 비대위요. 그 입장을 보면 통합을 강행할 경우의 요구 사항이 교명 유지,
그다음에 입학연도 기준으로 졸업장 수여, 그다음에 단과, 학과 학생들 이동 금지 등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본지정 뒤 충북대 교명. 이게 보니까 그 학생들 일부에서 교명이 바뀐다. 뭐 이런 막 그 여론이 도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제 뭐 학교 측에 계시니까 그 교명이 바뀐다.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교수 수나 학생 수나 교직원 수가 다 충주교통대와 충북대학교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만약 교명 변경을 굳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충북대 현재 구성원 중에 있을 리가 없고요. 또한 충주교통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주장이 나왔다는 거지 전체적인 주장이 아니거든요. 네. 또 굳이 누군가 난 목숨 걸고 교명을 충북대가 아닌 뭐 예를 들어 충주대학교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성원들 간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투표가 같은 동수회라고 해도 굳이 충북대 이름을 바꿀 경쟁력이 떨어지게 뻔한 상황에서 바꿀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아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결과적으로 교명을 바꾸는 일은 또 통합 이외에 또 다른 또 문제겠네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우리 충북대학교 총학생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그 교통대학교 총학생회에서 SNS에다가 그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통합 교명은 충북대가 아닌 새로운 교명이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비대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충북대 교명을 유지하다. 충북대 교명 유지가 안 된다면 사실은 동문회에서도 반대를 했었을 겁니다. 네네. 그거는 뭐 아마 교통대 차원에서도 충북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큰 문제는 입학연도 기준 졸업장 수여하고 네. 단과대 학생과 학과 이동. 근데 지금 단과대 학과를 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통합이 돼서 청주와 충주에 이쪽을 뭐 인문 계열로 간다, 저쪽을 공대 계열로 간다 하다 보면 단과가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동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설명이 없었다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통합을 우선 해놓고 세부적인 건 추후에 논의를 하자 하는 형태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논의가 학생과는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총학생회 비대위에서 핑계를 잡은 게 아닌가. 속 사정은 따로 있시 이 3가지나 4가지를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그런 겉으로 내보내는 것만 이렇고 속에 있는 거는 왜 우리가 여기 통합에 대해서 배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감정들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입장 어떠세요?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그 걱정 사안으로 하는 졸업연도에 교명 그거는 이미 통합한 대학들이 제가 전국에 충북을 제가 다 통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선례가 한 10개 이상의 대학들인데 거기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저도 학교 본부 측에 물어봤지만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당연히 될 사안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세 번째 학생 간 이동인데 전 참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금 내년도부터 최소 1개학년에서 2개학년이 오송에 지금 건물을 다 지었고요. 이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중에 같은 청주시의 오송읍이지만 근리 불편하더라도 1, 2년 정도를 학교를 근리 다녀야 돼요.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은 기초학과 교수님들이 이전이 결정돼서 이전을 다다음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왜 저희도 굳이 교수님 저도 강의하러 오송 가기 귀찮죠. 그렇지만 우리 충북대학교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과대학과 병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송이란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미래를 함께 가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대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과대학 구성원들은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일부 학령과 일부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은 기초 과목들이 다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내년부터. 물론 모든 충북대학교 구성원들한테 이걸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씩 양보를 하고 또
집중 육성 어떤 네 개 뭐 2차 전지 등 여러 가지 전략적 사업을 육성하려면 또 충주에도 좋은 산단이 있고 또 청주에도 좋은 산단이 있고 오창에도 이미 좋은 산단이 있고 또 오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충북대학교 개신지구에 있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화된 특화단지로의 분화시키는 것이 우리 대학의 미래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졸업 후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물론 이제 그 지역 예. 어떤 경제 효과도 나름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단과가 이전을 한다면 또 그런 또 효과도 좀. 근데 이제 당장 충북대학교 예를 들자면 네네. 토목과를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그 토목과가 충주 이제 우리 그 충주 통합된 지역으로. 충주 지역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다면 지금 아마 충북대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학생들 중에 뭐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기 지역 학생들은 한 30% 미만일 겁니다. 아마 다 타시도 학생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봤을 때 또 충주까지 가서 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던 아니면 주변에 또 임대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당장 닥친 거에 대한 걱정인 거지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미래를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지금 당장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과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하는 것 같고요. 또 교수님이 의대도 지금 이제 오송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현재 약대도 마찬가지로 오송으로 나가 있습니다. 약대 학생들 1, 2학년 지금 6년제가 돼서 이제 또 다시 1학년서부터 신입생을 뽑는데 이 학생들이 또 지금 현재 오송에서 교양 수업을 받으러 본교로 또 들어와야 돼요. 거꾸로 2년간. 그 약대 같은 경우는 전공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도 버스로 이동해야 되고 오송에다가 숙소를 만들어 놓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약대에서도 좀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오송이 지금 그 의대는 미리 이제 부지 확보도 되고 해서 그런데 약대 같은 경우는 연구실이 없을 정도로 또 그 다시 또 그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충주 쪽으로도 같이 통합이 돼서 잘 된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현실에 닥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게 통합이 돼도 빨라야 뭐 2027년 정도라서 지금 학생들보다 앞으로 입학 학생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학생들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게 하루 이틀 1, 2년 내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과목 변경이나 통폐합 등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동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아마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 학생들의 입장 가운데 충북대 교명 변경 이거는 뭐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문제는 통합 외에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우리 동문회 입장에서도 만약에 교명 변경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쉽게 통합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할게요. 교명 변경까지 간다면 그건 뭐 쉽게 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명을 통합하면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와 다른 데가 합쳐지면 부산된 거고요. 전남대와 전남의 다른 데가 합쳐지면 전남된 거지. 어떻게 지역의 대표 이름을 포기하고 합쳐진 사례는 전혀 없는 사례라서 그렇죠. 굳이 누군가 목숨 걸고 나는 충북의 이름을 버리겠다. 뭐 이런 강력한 세력과 50% 이상의 투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교명 유지는 뭐 현재로서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요. 또 입학년도 기준으로 졸업장이 수여된다는 것도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 그 학교 측에서는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단과대학 학과 학생 이동 금지 요 문제는 지금 현재 졸업생이 아닌 27년도 우리 입학생들의 어떤 문제다 보면 사실 그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뽑을 때부터 해서 충분히 한다면. 고려한 상황에서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다른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속마음은 좀 따로 있지 않을까. 약간 서운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통합 논의에 학생들이 좀 배제되었던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온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 또 이런 일각의 또 지적도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통합 논의를 좀
빠르게 단시간 결론 내는 게 좀 무리다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게 무리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요. 네네. 이 1,000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네네. 결코 작은 예산 아니고 계기로 지금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1년에 200억, 그래 5년 동안 1,000억이 돌파구는 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두 대학이 하나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면은 그게 새로 어떻게 보면 출발이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싹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느 반대가 있는데도 그거를 무릅쓰고 지금 통합에 너무 전념하는 거는 좀 더 시간을 둬서 모든 구성원들이 좀 이렇게 환영하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를 환영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우선은 돌려놓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까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교육부가 또 나름 예. 또 기관이 또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그 대변인은 아닙니다. 네네네네네. 여기까지는 저도 동문이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나왔는데요. 정청래 의원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 한 2년 정도 전에 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인데 모든 국공립대학의 총장 선출을 선거 때마다 교수, 교직원, 학생이 선거 비율을 정하고 투표를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많은 대학들이 2년 전부터 총장 선거를 못하게 되고 막 6개월, 1년 이상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글로컬 사업은 시계추대로 진행이 되는데 비해서 충북대학교가 딱 그 시기에 총장 선거가 충북대도 마찬가지고 충북교통대도 마찬가지로 총장 선거가 시기가 겹쳐버리면서 그 투표 비율을 결정을 못해서 총장 선거가 전국에서 가장 연기가 길게 된 대학이 바로 교통대고요. 네. 그 다음에 충북대가 네. 거의 두세 번째가 돼서 뭐 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비대위로 우선 두 개 대학이 어떻게 하필이면 그렇게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총장을 못 뽑고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공존이 된 상태로 다른 지역의 대학들은 글로컬 30을 다 준비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대학이 비슷한 시기에 총장이 구성되고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다른 지역의 대학들이 준비했던 거를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2023년도 12월 달까지가 마지막이니까 들어간 부분이라서 참 어떻게 시간이 참 안 맞았던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충분히 수기의 시간을 갖추고 설득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때는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 법의 갑작스러운 법의 변경 때문에 참 큰 혼란을 겪었고 그 지역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학이 바로 충북대학 교통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부모 의견도 네. 또 수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신데 그렇게 이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상황이 지금 많이 급박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교육부에서는 그냥 불경호하듯이 대학하고 지자체에다 탁 예산 1,000억 줄 테니까 해봐 하고 던져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학령 인구 주는 거 분명하고요. 몇 년도 지나가라 하면 대학에 학생 수 없는 거 네. 눈에 봐도 뻔한데 교육부에서는 예산 1,000억과 그리고 뭐 이거 선정해갖고 해줄 테니 니들 지자체하고 알아서 해라 하고 딱 던져놓고 불구경하듯이 있으니 그냥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라도 해서 어차피 국립대학교잖아요. 국가에서 좀 개입을 해서라도 좀 하면 좋은데 너무 던져놓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학 통합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좀 이해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순서대로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어서 구멍을 뚫린 데를 막아야 되는 절박함이라는 것을 좀 학생들한테 대학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충북대학교는 안 망하고 버틸지도 몰라요. 20년, 30년 뒤에도. 네. 하지만 도미노로 무너질 것 대학들이 뻔합니다. 지역에. 충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일단 사립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도 군입대들이 무너질 거예요. 입학생 정원이 다 미달이 될 겁니다. 이미 부산, 대구에서 미달되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충북대학교는 괜찮으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없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충북대학교 하나 남고 나머지 지역대학들이 무너지면 지역상권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또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갈 대학이 주는 것이고요. 그럼 그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성적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가면은 결국에 지역의 대학들 상권이 다 무너지고 기업들이 지금도 서울의 IT 업체들이 천안 밑에까지 안 내려오겠다고 하잖아요. 그 네. 얘기는 사실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밑에 지역의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그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지역에 있는 충북대, 청주대, 교통대 등이 다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천안은 고사하고 인서울의 대학 이외에는 기업 못 옵니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이거는 지역 소멸, 기업 소멸의 과정이랑 같이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 지자체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충북대 통합 교통대 통합 두 개의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주, 충북, 그다음에 보은이나 옥천 여러 개 있는 대학들이 다 같이 안 망하려면 일단 충북대, 충주대 통합해야 되고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하나의 교명, 하나의 힘으로 브랜드로 묶지 않으면 충북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총학생회장 출신이시고 또 학생들을 이제 나름 이제 고민을 좀 하신 분이시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를 정확하게 좀 알려면 계속 접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은 뒤고요. 이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충북대학교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참 안타까웠던 점들이 그런 거예요. 학교에 재정을 꾸리고 할 때 재정을 하려면은 3주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3주체 할 때 회의에서 학생들은 빠져요. 3주체라고 주장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결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학생들의 뭐 입이 전혀 없을 정도로 빠집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통합에 관련돼서도 뭐 1,000억 지원되는 1,000억에 과연 학생들에게 쓰일 돈은 얼마가 있을지 학생들에게 설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통합을 얘기하고 어느 분들이 나오셔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학교가 망해간다, 학교의 재정이 어렵다, 그러고 브랜드화 해야 된다. 단 한 명도 학생들을 위한 말은 없습니다. 3주체이지만 주체가 아닌 이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건가는 총장님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모든 동문회든지 어디서도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마음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모든 거를 좀 학생들한테 오픈을 하고 그래서 조언도 구할 거 있으면 구하고 또 학생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고 대화를 단절시켜 놓고서 지금 거기서 통합 반대 나오니까 뭐 두 군데서 통합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밀고 나간다. 이것보다는 가족처럼 끌고 나가는 것만이 그게 학생들을 위하는 거고 좀 더 발전된 통합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학생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좀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대화를 좀 자주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통합의 그 주체로 통합을 주도하는 어떤 학생들이 통합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좀 주도하는데 좀 관여가 됐으면 참여하는, 하는 거죠. 예. 참여가 됐으면. 참여를 하고 예. 학생들이 통합을 주도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어떤 예.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 관에서만 주도하지 말고 네네. 주민이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지금
학교 내에서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도하지 말고 거기에 학생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죠. 이제 뭐 이게 천억도 중요하지만 이게 글로컬 30 대학에 선정이 되면 그 통합 충북대 어떤 비전,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의원. 예. 시너지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네네. 하면은 지금 우리 그 가장 핵심 사업인 충북의 핵심 사업인 저 4개 분야에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또 그 졸업생들을 이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 졸업생들의 한 40% 정도를 지역에 묶어서 반도체와 바이오 지금 저희들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충북이 거기에 추업이 될 수 있어서 뭐 충분히 한 40% 정도는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 생기고 그리고 그 일자리 생기고 인구 늘어나면은 당연히 지금은 뭐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충북대 우리 교통대 통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시너지 효과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충북이 새롭게 태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빨리 좀 없애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제 또 학교에 지금 재직 중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통합 충북대가 된다면 어떤 시너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학생 측 입장으로 네네네. 동문 입장으로서 네네.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반대를 하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불신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밋빛 미래로 통합되면 이렇게 될 거고 뭐 효과 나올 거다. 먼 미래에 될 거라는 것이 과연 할 거냐. 통합만 해놓고 구성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는 뻔한데 돈만 원 가져간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일단 그 과실을 누가 따먹을 거냐. 그것을 사실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간에 충북대 본원에 내 파이가 커지느냐 저쪽 파이가 커지느냐 이 당리당략이 지금 상당히 고민인 거고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을 하시는 분도 여러 갈리는 거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학생들이 더 실망을 하고 야 이거 통합했다가는 우리 거 망해 이거 더 파벌 생겨 이런 학생들 실제로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신뢰를 주는 것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장밋빛 미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정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로는 지역 거점 대학 충북대 또 지역 거점 사립대학 청주대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 지역은 뿌리 깊은 자기 멸시가 있어요. 뭐 서울대 카이스트 아니면 뭐 하버드, MIT 외부의 대학 간판 들어와야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고 병원도 뭐 출신 대학도 거기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병원 간판도 충북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개원한 의사가 아니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어도 서울에 1년 연수 갔다 온 아산병원 간판 벌어야지 병원이 잘 되고 사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개념이거든요. 식민지적 관점이에요. 어차피 제국의 식민국가라서 제국의 중심이 일본 경성제대를 나온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거기를 나와서 파견해서 우리를 다스려줘야 되는 개념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또 미국에 비슷하게 종속된 개념이 있었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폰 생산 공장을 두고 아이폰을 만들어서 기업 경제 효과가 유발이 돼요 분명. 하지만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폰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일각에서는 아직도 마치 외부의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마치 강원도 쌀을 청주에서 재배해서 브랜드 붙여서 파는 것이 경제 유발 효과가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청주의 충북의 쌀 브랜드를 가지고 파는 것이 훨씬 크고 우리 지역이 성장하는 기반인데 단기적으로 장장의 나이 임기 동안에 외부의 브랜드를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마치 지역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충북대학교 학생들 그다음 충북대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많이 지쳐 있고 우리 충북대학교를 나오는 청주대학교를 나오는 이 지역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 비하나 지역 비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학교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명확하게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가진 대학과
같이 상생을 해야 되고 지역 학생들을 우선 뽑아야 되고 또한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신뢰를 명확하게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지금 뭐 깊은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우리 충북대 브랜드 통합을 통해서 충북대 브랜드를 높여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지역 대학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도민 또 지역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요 말로 예, 하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두 가지에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 몇 년 동안 겪은 사례 중에 네네. 하나는 학생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례가 충북대학교에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학생회 일을 했었는데 충북대학교에 그때 네. 우리 선거 때마다 공약이 학교 안에 버스를 관통시키는 거였어요. 학교 안에 시내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당시에 뭐 작업에 있는 학생도 거의 없었고 그렇죠. 모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대부분 사창사거리나 충대 종로에 걸어오려면 의대 내 학대는 정말 멀죠. 걸어 40분씩 네, 걸려요. 멀죠. 그래서 버스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항상 공약이었는데 안 됐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게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2010년도 넘어서 청주시청을 찾아가서 교통위원회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충북대학교 버스를 관통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했고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 쪽에 연락을 했어요. 버스 노선에 대해서. 그랬더니 학교에서 반대라는 거예요. 이유가 버스 다니다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교직원 측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 연도에 다시 제가 또 학생회까지 찾아가서 공약 학생회 찾아가고 다시 교통위원회를 찾아가서 지금 버스가 다니거든요. 네. 예,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진짜 총장님 학교 교직원들 변화해야 돼요. 그냥 교직원, 교수 위주의 학교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 졸업생들이 나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의견을 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사례는 뭐 요즘에 충북에 또 대학 통합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도나 실랑도 만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지자체 모 공무원한테 대놓고 면접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유 지방대에 육성사업 해줘봤자 뭐 지방대에 돈 아무리 줘봤자 결과물 안 나오고 소용없어요. 다른 지역대학 데려오는 게 나아요. 이러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제가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치면 아니 우리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일본의 도쿄 대학이랑 하버드대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 청와대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연구비 주고 그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특허내가지고 하면 되죠. 이런 자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있는 한 우리 지역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충북대 통합 외에도 구성원들의 좀 변화도 필요하고 뭔가 충북대가 학생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지금 뭐 교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게 제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왜냐면은 제가 현실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도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도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나와서 정치라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충북대라고 하면 충북에서는 제1의 대학이다 이렇게 판단을 듣지만 그래도 단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충북대 출신 국회의원 한 명이 없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몇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정도로 중앙 정치에서는 참 그 지방대학이라는 것 때문에도 참 많은 고충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저 충북대고 제 딸 아들이 다 충북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이제 건축을 전공해서 서울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회사를 넣으면은 충북대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계속 그 취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뭐 우리 충북대 위상도 좀 더 높이려면 우리 동문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말씀해주신 지자체나 공무원들의 문제도 그래도 좀 많이 낮은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방대 나오시고 또 충북대 나오시고 한 공무원들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간에 고쳐야 되는 건 다 고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충북대학교 충주대 통합으로 인해서 교통대 통합으로 인해서 그런 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통합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거 때문에 좀 많은 대화도 해야 되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국가에서도 관여하고 해서 꼭 이번에 통합이 이루어져서 지금 교수님이 걱정하는 부분 또 저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뭐 학생들 문제 또 지금 교수님이 뼈 있게 말씀해 주신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문제, 뭐 정치권 지자체의 문제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네. 풀어나가는 방법대로 해보겠고요. 또 교수님은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네. 열심히 또 설득하실 게 있으면 좀 설득 좀 해주시고 해서 하나가 돼야만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모든 그 구성원들이 좀 알고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가 돼야 통합이 이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지역, 그다음에 지역하면 지역 인재 요새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저는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나왔는데 혹시 대학을 서울 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 중에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 친구가 몇 명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실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봐서 서울에 가서 금이환양을 했고, 옛날에도 지금도 일부 있지만 행시를 보고 나서 공무원이 중앙정부에서 성장을 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2, 3년 정도 왔다가 다시 성진해서 다시 뭐 중앙정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여기서 고등학교 나와서 다른 지역 대학 가서 취업하면 그냥 빠이빠이예요. 그냥 고향에 왔다 가는 거, 명절 왔다 가는 거지 여기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 지역 인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부터는. 옛날에 미국 유학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지역 인재는 어디 지역 출신이냐,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이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세금 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취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역 인재, 지역사회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이번 글로컬 대학 통합, 충북대 통합 과정 중에 제가 계속 지역사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역 인재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니는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정말 지자체와 대학의 적극적 지원, 그다음에 졸업 후에 여기 취업할 수 있는 지원 정말 하지 않으면 지역이 소멸될 것이고요. 그런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실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예. 당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상황이 지금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안에 통합 관련된 거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거 너무 조용합니다. 교육부 차원도 그렇고 국가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 대학과 지자체, 그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도의 김영환 지사님 열심히 MOU 맺어서 통합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국가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재정만 딱 권한과 재정만 딱 이관해 준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라고 국가교육위원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대학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 발전도 없습니다. 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좀 이 통합에 관련된 거 좀 관여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글로컬 대학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재정난과 학생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글로컬 대학이 대학 혁신과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대 한국교통대 통합 논란에 대해 토론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